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만약 개인이 국가의 돈 10억만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억이나 빚을 지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일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모친, 동생, 지금까지 나라의 돈 130억 원을 빌렸는데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빚독촉을 피하고 있다.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실상 먹튀입니다. 먹고 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요? 130억을 빚지고도 갚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정의의 편인 양 행세하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의 돈을 빌려놓고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국자산공사 캠코, 여기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해서 130억 원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할 때 웅동학원,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또 본인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 문제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어머니, 본인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한때 이사로 재직했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학 아닙니까? 이른바 사학 비리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 웅동학원은 조국의 아버지 선친께서 이사장을 지냈고 지금은 모친께서 이사장을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웅동학원 비리 의혹이 굉장히 많이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당시도 논란이 됐습니다. 동생의 이혼한 처가, 전 며느리가 해운대 빌라 주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는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이고 실제 이 집을 살 때 돈을 댄 사람은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고,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것도 지금 한국자산공사 캠코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라면 이렇게 나라돈, 한국자산공사 캠코의 돈 130억 원을 갚지도 않고 연락하면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법원의 압류 명령에도 불구하고 130억 원이 넘는 나라 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채권자는 한국자산공사 캠코입니다. 거듭된 빚 독촉을 하고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일가는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8월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요즘 언론 상대 소송전에 나서거나 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가족들 빚 갚는 것이나 독촉하시지 그러십니까? 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모친인 박정숙 운동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이 제3자에게 받아낼 돈이 있다면 채권자인 캠코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두 달 뒤인 지난 5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재산 명시 명령도 내렸습니다. 나라 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 대해서 법원이 철퇴를 가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족과 웅동학원이 캠코에게 진 빚은 현재까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강심장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계기로 채무 미이행 사실은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캠코는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게 통화 시도 2회, 거주지 확인 1회, 우편 안내 10회 등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연락이 닿지 않습니까? 아니 고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캠코도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위세가 대단합니까? 하기야 공사니까, 한국 자산공사니까, 인사권이 정권에 있으니까 조국은 무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랏돈입니다. 나랏돈. 기가 막힙니다. 자, 지난 6일 캠코는 이 조국의 어머니 박 이사장과 동생 조 씨에 대한 통화 연결이 실패한 사유를 유무선 결번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의적으로 잠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캠코 측은 웅동학원 측이 개인정보라며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박 이사장 등에게 회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특혜를 받은 무슨 황족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은 19년째 명확히 변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캠코의 채권 회수 채무 조정 안내 내역에는 2001년부터 이달 초까지 조국 전 장관 일가족과 웅동학원에 대한 130여 차례의 변제 독촉, 재산조사, 상환을 안내한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돈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기록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선친이죠. 고 조변현 씨는 2010년, 2011년 캠코와 두 차례 통화를 했는데 학교 부지를 매각 추진 중이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 여유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자. 모친인 박 이사장, 2014년 5월 캠코 측이 걸어온 전화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캠코는 2014년 9월, 2016년 2월, 2016년 6월, 2017년 11월, 2019년 7월, 2020년 8월 조국의 모친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닿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겁니까? 이게 캠코의 운영 방침입니까? 그러면 캠코에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되겠네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 박 이사장은 캠코의 독촉이 이어지던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빌라를 차남과 이혼한 전 둘째 며느리 명의로 매입합니다. 부동산 매입 자금은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됐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자, 이거야말로 차명 매입 의혹 아닙니까?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전 며느리 명의로 집을 사고 살기는 시어머니가 살고 정말 재테크의 달인인가요? 뭡니까 이건? 자,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즈음에 어머니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웅동학원은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모친 박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웅동학원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130억이 넘는 나라 빚을 먹튀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
본인과 부인은 상당히 재력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왜 모친과 동생은 이렇게 빚이 130억 원이 넘는데도 그것도 사인이 아니라 국가 공기업이죠. 한국자산공사 캠코로부터 130억이 넘는 돈을 빌려놓고도 갚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이라서, 어머니라서, 동생이라서 캠코는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로운 국가인지 공정사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은 시간이 될 때마다 알려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조금이라도 국가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